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함께합니다.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아니, 하늘에서 연휴인 걸 아는 것 같아요. 방해하려고. 집에 있으라는 거죠. 네, 어제 집에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데이트 따위가 웬 말이냐. 데이트는 뭐 써니데이에서도 못하는 거라서 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솔로 지옥이다. 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뜨거운 이슈 살펴보는데 어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봉축법 요식에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를 만났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윤 대통령이 참석해서 축사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또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행사가 끝나고 퇴장하는 길에 윤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과 차례로 악수를 했습니다. 이때 또 조국 대표와도 악수를 한 건데 이제 조국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악수할 때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네. 이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때인데 네. 이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돼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서 차담을 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이후에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 윤 대통령이 당시에 지휘하던 검찰이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네. 같은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국 대표가 대통령 만나자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만날 때 한번 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쓱 지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요즘 뭐 맞습니다. 사진도 나오고 있어서요. 맞습니다. 조금씩 이제 보도를 통해서 네. 한 전 위원장의 행보가 나타나고 있죠. 네. 최근에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갖기도 했고요. 네. 또 도서관을 찾아서 독서하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시민들과 셀카를 찍기도 하는 등 이를 두고 목격담 정치다 이런 네.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표 선출하는 전대 출마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 당대표 선거 구도에 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총선 패배 가 있은 지 이제 한두 달 그렇죠. 정도밖에 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책임론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어서 다시 당권에 도전하면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죠. 패배한 이후에 패배의 수장이 다시 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당 내에서도 출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조혜진 의원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 이제는 한 전 위원장이 선발 투수, 주전 투수로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이상민 의원 총선 패배를 압도할 명분만 있으면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면서 네. 한 전 위원장이 패배의식과 무기력에 빠진 당의 상황을 타개할 최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과는 또 반대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목격담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이미지만 갖고 복귀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당권을 잡아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가들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속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전해주시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라고 하네요. 첫 목회가 밤샘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첫 목회가 무슨 토론을 벌였습니까? 네, 이 주제가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3040 세대 모임이죠. 첫 예. 목회가 지난 14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밤샘 토론을 했는데 네. 이 결과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하게 반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부도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고 우리는 침묵했다라고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네. 총선 참패 원인도 다양하게 분석을 했는데 네.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 아집의 정치, 입틀막 불통의 정치,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회피의 정치 이렇게 몇 가지 나열을 했고요. 네. 그래서 윤 정부의 성공 또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서 앞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은 용기 있게 행동을 안 했나요? 침묵했다고 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제라도 용기 있게 행동한다고 하니까요. 천목해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민주당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막판까지도 명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민주당이 당선자 총회를 엽니다. 예.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하는데 네. 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2명으로 좁혀졌죠. 네. 6선의 추미애 당선인 그리고 5선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명심은 나에게 있다. 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명심. 네, 앞서서 추 당선인이 네. 이 대표랑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게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다. 네.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자 우원식 의원도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네. 명심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예. 이 대표가 본인에게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야 하지만 또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형님이 딱 적격이다. 열심히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또 전했습니다. 명심이 어디 있는지 기대가 되네요. 이재명 대표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하는데요. 자리를 비운 새 연임론이 더 힘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네. 이 대표가 오늘 또 당무에 복귀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 여부를 결단했는가 여기에도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오는 8월에 전대가 예정돼 있는데 연임 여부를 이 대표가 고심해왔고 또 일부 측근들의 의견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언급이나 입장이 아직까지 없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아직 몇 달 남았고요. 네. 또 연임 여부가 앞으로 이 대표의 대권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21일에 있는 당선자 연찬회 그리고 22일에서 23일로 예정된 당선자 워크숍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고 추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당대표는 연임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같이 연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만 다시 뽑을까요?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 트로트계의 파바로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9일 밤에 네.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랑 충돌한 뒤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경찰이 확인을 했더니 차량에 블랙박스는 있는데 메모리 카드는 없었다고 오호.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서 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차를 치고 그대로 가는 그 CCTV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간 이유가 혹시 운전자 바꿔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네. 하던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후에 김 네. 씨가 아닌 김 씨의 매니저가 아하.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오. 그래서 자신이 운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경찰은 이 차량의 소유주가 김호중 씨인 것을 확인하고 김호중 씨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김호중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17시간이 지난 사고 다음 날 오후에 예. 경찰에 출석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음주 측정을 했더니 음성이 나왔고요. 그런데 경찰이 사건 당일에 김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 이렇게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 씨의 소속사 대표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요. 매니저에게 자수하라고 지시한 게 김호중 씨가 아니고 자신이었다. 라고 김호중 씨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김호중 씨 옷을 입고 대신 경찰서 가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소속사 대표가 밝혔고요. 이 사고 전에 김호중 씨가 유흥업소에 들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는 인사차 유흥업소에 들린 거고 공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난 건 운전 미숙 때문이고 김호중 씨에게 당시에 공황이 심하게 와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다라고 이 소속사 대표는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거짓 자수를 시도한 대표와 매니저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죄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유흥업소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운전이 미숙해서 그런 것이다. 공황장애가 왔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와서 조사를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또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그런데 예정된 공연 일정은 또 소화한다고요? 네,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소속사는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어떤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김호중 씨가 지금 전국 순회 공연 기간에 사고를 낸 거라서요. 네.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1일, 12일 공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뭔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숨기는 것보다 그 즉시 사과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 이 사고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후속보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태국에서 일어난 그 살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에 가장 먼저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구속이 됐고요.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을 살해 유기했죠. 네. 피해자 신문을 진행했는데 법원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요. 네, 취재진에게 울먹이면서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조사 과정에서는 현장에는 있었는데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굉장히 그 잔인하게 살인이 됐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손가락이 뭐 다 잘렸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그렇다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머지 한 명은 캄보디아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송환을 위해서 캄보디아, 태국과 우리 경찰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네. 태국 경찰이 먼저 태국으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고 아, 네. 이제 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리나라 송환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걸로 보고 경찰이 계속 소재 파악,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J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